그래서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이때 실제로 이동하는 건 파동 에너지만 이동하는 거다. 이동하지 않는 건 뭐다? 매질이다. 매질은 뭐만 한다? 진동만 한다. 되겠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동의 에너지의 크기 어떻게 계산하니? 파동 에너지. 파동의 에너지는요? 뭘로 계산합니까? 파동의 에너지와 진폭의 제곱의 진동수의 제곱입니다. 얼마나 진폭이 크냐, 얼마나 들어갔다 잘 할 수 있냐, 이게 에너지의 크기죠. 진폭의 제곱에 진동수의 제곱을 곱한 만큼이 파동 에너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비례상수가 각각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진동수와 그 다음에 진폭이 파동의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면 진폭이 크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이러한 파동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분류할 수 있다고요. 맞죠? 파동을 분류할 때는 누구의 관점? 빛, 소리,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서 누구? P파와 S파의 관점에서 그래서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동을 분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돼요. 첫 번째, 파동을 분류할 때 항상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니? 기준이죠. 뭔가를 분류할 때 기준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그럼 파동을 분류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매질의 그렇죠. 매질의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동이 퍼져나갈 때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퍼져나갈 수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탄성파 또는 역학적 파. 매질이 없어도 돼요. 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비탄성파 또는 전자기파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파동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매질의 유무다.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뭔데?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죠. 그래서 라고 하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사이의 방향, 관계 이거죠. 그 중에서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뭐하다면 나란하다면 뭐라고 한다? 종파라고 하겠다.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하다면 뭐라고 하겠다? 횡파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야. 맞아.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얘네들의 관점에서 봤으니까 답해야죠. 이 중에 탄성파의 형태를 띠는 게 소리와 오 맞아요. 맞아요. 지진파 자체가 다 탄성파예요. 그래서 비탄성파에 속하는 거 빛만. 그래서 그 중에서요 종파는 피파와 음파, 소리. 그래서 초음파 둘 다 음파야. 알겠어? 네. 그 다음에요 횡파에 속하는 게 S파와 빛이야 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빛과 소리는 파동이라는 공통점을 뺀 나머지는 공통점이 없어요. 한 놈은 비탄성파, 탄성파, 한 놈은 횡파, 종파. 알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다르단 말이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파동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 됐지? 그 중에서 오늘의 테마는 소리라는 거죠. 소리, 음파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리라는 거의 정체, 소리에 3요소가 있다. 이 얘기야. 소리의 3요소에 뭐 있니? 네, 소리의 높이가 있어요. 두 번째,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소리의 크기 있어요. 소리에 뭐 있어요? 맵시 있어요. 이 얘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파동이 만드는 거니까 파동의 5요소 중에 누가 만드니? 이거잖아. 됐어? 자, 그 중에서 소리의 높이는 진동수가 만들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높은 소리라고 하는 거는 진동수가 뭐하다? 클수록 높은 소리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있죠. 멋진 말로는 가청진동수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들을 청자, 가능할 가짜, 들을 수 있는 진동수, 가청진동수. 맞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 죽여버릴 거야.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뭐냐면 됐어 진동수의 범위야. 이 2만 쪽으로 갈수록 뭐야? 고음이야. 20으로 갈수록 뭐야? 저음이야. 이거잖아. 됐어? 네. 그러면 2만을 넘으면 어떤 인간도 들을 수가 없어. 그걸 뭐라 그래? 초음파라고 하는 거야. 알겠냐? 20보다 작은 것도 못 들어. 저주파라고 하는 거고. 알겠어? 네. 고주파, 저주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가 바로 소리의 음을 얘기하는데 한 옥타브 알죠? 내가 기본 도치고 도보다 한 옥타브 위에 도도 있고 그거보다 한 옥타브 위에 도도 있어요. 옥타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진동수 얼마의 차이가? 기본도의 진동수를 F라고 한다면 한 옥타브 위에 도는 EF예요. 진동수가 2배여야 한 옥타브 위의 소리를 우리 느낀다고요.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이거 4F예요. 한 옥타브는 무조건 진동수 2배 차이예요. 알겠어? 네. 그러면 저는 악기라고 하는 거는 음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소리 높낮이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높낮이 조절 어떻게 할까요? 악기의 원리. 악기의 원리가 바로 뭡니까? 파동의 간섭이고 그리고 정상파예요. 됐어. 소리가 가다가 됐어. 오는 파동이랑 만나. 2개가 만나는 순간 뭐하니? 서로 간섭해요. 간섭할 때 변하는 게 뭐예요? 진폭. 그 진폭이 뭐지? 진폭이 소리의 3요소 중에 뭐지? 소리의 세기, 소리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됐어? 진폭이에요. 그러면 진폭이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니까요. 어떤 진동수가 있는데 진동수는 똑같아도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죠. 이거는 작은 속삭이는 소리. 이거는 큰 소리. 알겠습니까? 진폭이 소리의 크기를 얘기하고요. 여러분 진동수에 다니는 헤르츠라면 진폭의 단위는 뭐예요? 소음의 단위. 소음의 단위. 데시벨이에요. 데시벨. 됐어? 0데시벨, 10데시벨, 20데시벨, 30데시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데시벨에 비해서 10데시벨이 큰 소리겠죠? 몇 배 큰 소리? 몇 배 큰 소리? 10배. 10배 큰 소리. 0데시벨에 비해서 20데시벨 몇 배 큰 소리? 네, 100배 큰 소리. 10의 2승. 100배 큰 소리야. 0데시벨에 비해서 30데시벨 얼마? 10의 3승이야. 1000배 큰 소리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소음 규제할 때 데시벨 규제하는 거예요. 진폭 규제. 됐어? 근데 이렇게 파동이 가다가 2개가 만나면 진폭이 바뀐다 그랬죠? 그 중에서요. 고강간섭한데 고강간섭이 무슨 뜻이야? 진폭이 커지고. 그렇죠. 어떨 때 진폭이 커져? 타양이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 박탱아. 알겠어? 같은 위상끼리 만났을 때 진폭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상은 뭐야?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거죠. 근데 꼬맹아, 마루와 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파동은요. 외핵에 어떤 파가 전달되지 않니? S파가 전달되지 않죠. 왜 그렇대요? 그 액체 상태에서는 그 파동, 그러니까 에스파가 횡파니까 그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전달되는데 액체가 파동이 전달되면서 밀어내니까 진동시킬 만큼 충분한 거리가 되지 않아서 전달이. 그럼 물결파는 횡파야, 중파야? 횡파야. 물결파는 횡파야. 근데 물결파인 파도는 물을 통과하잖아. 전달되잖아. 근데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S파가 횡파라서 못 건너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파동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파동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전달될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 맞아요. 탄성력이에요. 탄성과 반성. 그래서 네,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 복원력. 그래서 네, 복원력과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 뭐 반성. 이걸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진동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전달돼요.
근데 외핵에 있는 용융성을 띠고 있는 그 금속 액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에 물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쿵 하고 진동하잖아요. 그래도 제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외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동시키잖아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얘가 퍼져버려요.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을 계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파동이 생기지 않아요. 대신에 종파 같은 경우는 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밀한 부분, 소한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전달되지만 횡파는 얘가 이렇게 튕겨서 올려가면 그게 제자리로 다시 내려오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파동이 전달되지 않아요. 횡파의 형태가. 되겠어? 네. 그래서 관성과 탄성력 사이에 관계에 의해서 파동이 형성되는데 그중에서 관성이 부족하다든가 탄성이 부족하면 그래서 진동이라는 거, 파동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빛은 횡파야, 종파야? 빛이 횡파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빛이 횡파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어?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통해서? 맞아요. 모든 건 다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틀린 레이저 소수 그래. 간섭 실험. 간섭 실험? 그건 파동성을 확인한 거야. 빛은 파동이네. 이중식. 그걸 알 거지만 그래서 횡파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이번에 설명한 원리랑 비슷하게 시험했을 것 같아요. 태양빛이 평광판이 먼저 알죠. 평광판이요.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그냥 가상적으로 설명을 하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틈이 나 있는 아이를 이걸 평광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진동하잖아요. 빛은 사방팔방으로 진동하는 횡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고 얘는 이 방향으로 진동하고 어떤 빛은 이 방향으로 진동하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사방으로 진동하는 빛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평광되어 있는 평광판을 통과할 때는요. 이쪽 방향 진동하고 이쪽 방향 진동하고 이쪽 방향 진동하는 애들 중에서 됐어요. 이 평광 방향과 나란한 빛들만 여기 통과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평광판을 얘하고 90도 방향으로 되어 있는 애를 놓는다고 쳐봐. 얘가 통과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죠. 만약에 이게 횡파가 아니라 종파라면 평광 방향 상관 있어 없어? 없죠. 다 통과하겠죠. 알겠어? 네. 서로 90도 되는 평광판을 그래서 갔을 때 빛이 통과하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걸 통해서 빛은 횡파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냐? 이런 것들이야. 알겠어? 이런 것들 다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고요. 그 실험을 고안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됐어? 그래서 빛이 횡파라는 건 평광판을 두 개의 수직한 두 개의 평광판 동시에 통과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횡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탄성과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왔을 때 마루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있는 매질을 올리려는 방향의 에너지를 가지고 온 애가 도착한 거야. 그랬을 때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똑같은 물질을 요만큼밖에 못 올리는 애가 있고 이만큼 올릴 수 있는 애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진폭이 뭐하다고요? 크게 나타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에너지가 11회가 왔다고 치자. 10만큼 들어 올려. 근데 그 또 다른 아이도 이렇게 되어서요. 에너지가 11회가 동시에 도착했어. 그럼 얘 얼마 올라가? 20만큼 올라가죠. 그래서 진폭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10만큼의 에너지가 왔는데 아래로 내리려는 에너지가 10만큼 왔다고 치자. 근데 똑같이 아래로 내리려는 에너지가 똑같이 10만큼이 왔어. 그럼 결국은 얘는 어디로 내려가? 아래로 얼마? 20만큼 내려버리죠. 이렇게 해서 진폭이 커지는 걸 보강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강하기 위해서는 같은 위상이 만나야 보강이 됩니다. 만약에 같은 위상이 아니고 반대 위상인 아이가 만났다고 치자. 그럼 이제 생각해. 얘는 위로 10 끌어올릴 거야. 얘는 아래로 10 내릴 거야.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매질은 안 움직여. 그래서 그래서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뭐라 그러니? 상세 간섭이라고 하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 서로 반대 모양의 파동이 만나야 되니까 반대 위상이 만날 때 상세 간섭을 해요.
그때 진폭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상세 간섭을 하면 진폭이라는 아이가 줄어들면 소리의 크기가 뭐 한다고요? 작게 들린다고요.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보강 간섭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상세 간섭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소음 제거기는 무조건 다 상세 간섭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똥꼬에도 그래서 소음기가 다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띈 멍청한 새끼들이 지나갈 때 용달차 소리들이 들리죠. 그래서 걔네들이 소음 제거기 다 띈 거예요. 그러니 비행기 안에도 소음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뭐? 총 같은 거 이게 소음 제거기 맞아요. 그런 거예요 원리. 그래서 네 그리고 공사장에서 쓰는 헤드셋 있잖아. 소음 제거기 거기에서 반대 위상의 파동은 계속 내요. 그래서 소음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상세 간섭을 이용한 현상들이다. 그래서 왜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 결정하니까 진폭만 줄이면 되거든요. 됐죠? 그럼 소리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세 간섭을 이용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맵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파동에도요. 피아노라고 하는 아이, 기타라고 하는 아이, 피아노 연주하는 소리와 기타 연주하는 소리 구별돼야 한대? 네, 정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럼 피아노 소리하고 기타 소리 어떻게 다를까? 똑같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쓰는데 피아노 도는 이렇게 쳐준다면 기타 도는 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떨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음색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파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파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문 같아요. 그래서 그놈의 목소리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조기를 가지고 음색을 변조하더라도요. 이 파형은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음성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음성학. 그래서 이렇게 파형, 목소리 떨리는 거 있죠? 이게요. 나이에 따라서 떨림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연령 측정이 가능해요. 성별도 되고요. 근데 뭐가 가능한 줄 아세요? 이거 가지고 지적 능력이 가능하고요. 분석이 됩니다. 진짜요? 맞아요. 성향 분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투리를 써요. 그러면 지형도 되겠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근데 쓰는 언어랑 말하는 이 그 성대에서의 떨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지적 능력, 인성 이런 게 드러나요. 선생님은요 1년에 100명 가까이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특히 단과에서는 4개월 단위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1년에 선생님이 전화번호 기록한 거를 보면 거의 200개, 300개가 되거든요. 학생 전화번호, 부모님 전화번호 이제 하니까 그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하고 상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엄마들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상담할 때 직업이 느껴져요.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요. 어투가 다르고요. 인품이라는 게 보입니다, 사실. 보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엄마와 아이의 성향이 되게 유사합니다. 아빠하고 아이의 성향은 다를 수 있는데 엄마하고 아이의 성향은 대단히 유사합니다. 이번에 진짜일 뻔했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시가 안 돼요. 묻어나는 거거든요. 집안 분위기 이런 것들. 성격. 선생님 집은 선생님하고 똑같은 애가 하나 더 있거든요. 데칼코마니예요. 저희 딸의 성향이 저하고 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딸하고 나하고는 잘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선생님들이 보거나 막 이렇게 하면 우리 꼬맹이가 유치원 때 쟤는 친구들한테 되게 지시하는 듯한 말투를 써요. 란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가서 인사하고 하고 뭐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한번 말하다 보면 지호가 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네요. 그렇죠. 담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 그 안에서 생각보다 대단히 많은 것들이 묻어나거든요. 말하는 속도 이런 것들에서 많은 것들이 분석이 되더라. 그래서 면접이라는 거를 시험을 보지 않고 면접을 한다는 얘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기고 다르게끔 포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식적인 부분은 포장이 됩니다.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태도라든가 그리고 말할 때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기간 내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1분, 2분 볼 때는 어쩔 줄 모르겠지만 30분이라는 시간 짧지 않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막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 이런 것들은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겠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계속 여러분들 면접 보는 일들을 선생님 2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 아이는 성향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사실 한 5분 정도 지나면 되게 잘 파악이 돼요. 그래서 평상시의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편입니다. 면접을 보면. 그래서 면접 보는 건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다 면접을 몇 번 봤던 사람들한테 가서 면접을 보는 그 자체는 마치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그런 것들과 같죠. 되게 많이 보입니다, 사실. 그렇대요. 소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되게 많아서 요즘에 음성학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게 맵시인데요. 물질에서 맵시는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라고 하는 거를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소리들을 이용해서 만든 게 악기잖아요. 이 악기는요. 이것도 조절이 가능해야죠. 그죠? 네. 여러분들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울림통의 크기가 다르죠. 그 울림통의 크기가 뭐냐면 정상파, 간섭학에서 진폭을 크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림통이 클수록 훨씬 더 소리가 넓게 퍼져나가면서 울리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줄이 있다고 진짜 혈압기가 있어. 자, 줄을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을 우리가 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디를 이용해서 가장 긴 파장을 만들면 여러분들 한 번 진동할 때 한 파장 우리 이렇게 울죠. 근데 그게 간섭을 하면 이렇게 웁니다. 그래서 한 파장 안에는 아몬드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아몬드 2개의 길이가 한 파장의 길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줄이 있을 때요. 그 줄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파장.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가장 긴 파장이겠죠. 이 길이를 L로 하자. 그럼 얘가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인 겁니까? 네, 한 파장은 아몬드가 2개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아몬드가 하나가 L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한 파장이 얼마다? 2L짜리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여러분은 코드를 잡습니다. 어딘가 더 눌러주는 거죠. 여기를 눌렀다고 치자. 그럼 여기도 마디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파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얘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L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드를 이렇게 잡았다? 그럼 파장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똑같은 길이죠. 그럼 얘는 한 파장의 길이를 얼마짜리로 만든 거예요? 3분의 2L짜리로 파장의 길이를 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잡는다는 건 파장의 길이를 바꾸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줄이나 줄은 어떻습니까? 같은 줄이었어요. 그러면 매질이 같으면 속력은 어때야 된다? 파동의 속력. 뭐가 결정합니까? 매질의 종류가 결정해요. 근데 매질의 종류가 같잖아요. 그럼 파동의 속력은 얘나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파동의 속력 구하는 식 V는 그렇죠. V는 F 람다. 됐어? V는 F 람다니까요. 기억이나 니은이나 디귿이나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F와 람다를 곱한 값인 속력 값은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속력이 EFL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파장의 길이가 2L로 내가 정하는 순간 진동수는 얼마? F가 돼요. 그럼 파장의 길이를 L로 바꾸는 순간 진동수는 얼마? EF가 된다고요. 파장의 길이가 3분의 2L로 바뀌는
바뀌는 순간 얘는 진동수가 얼마가 돼요? 3F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를 잡으면 진동수가 바뀌어. 진동수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바로 소리의 높낮이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진동수가 F네? 근데 얘는 2F네? 그럼 이게 도면 이걸 한 옥타브 위에 두죠. 한 옥타브가 올라간 거예요. 진동수가 2개가 된 거니까. 맞아? 이해돼? 그래서 옥타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 도야? 아니요. 아니죠. 그 다음 도는 4F여야 되잖아.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악기에서 코드를 잡는다는 건 파장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그것 때문에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됐냐? 그 중에서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긴 파장을 만들어낸 걸 기본 진동. 근데 이 안에 기본 진동이 몇 개 들어가 있니? 네. 얘가 만든 기본 진동 모습이 2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2배 진동. 얘는 3배 진동. 이렇게 이름 불러요, 그냥. 알겠습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근데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컵에다가 물 집어넣어서 물의 양을 다르게 하죠. 이걸로 악기 연주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이런 단체가 요즘에 있대요. 물 높이로 악기 조절하는 거. 그래서 연주하는 거. 그랬을 때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이거 두드려서 소리를 낼 건데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뭘 자진해. 내 눈에서 지금 레이저 나갔는데 자 1번, 2번, 3번을 연주할 건데요. 꼬맹아 첫 번째 두드려서 소리를 낼 때 고음인 순서대로 불러라. 됐어? 2번 불어서 소리 낼 때 고음인 순서대로 불러라. 이거잖아요.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 그때 고음 몇 번이니? 1번. 1번이 가장 고음이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이죠. 네, 불어서. 불어서 소리를 낼 때는요? 3번이 3번이 가장 고음이에요.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건 공기를 두드릴 때와 불었을 때 매질의 종류가 달라요. 어떤 걸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느냐. 됐어? 이 중에서요. 두드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누구 진동시킨다는 거야? 설마 컴이라고 하면 뒤져요. 컴은 똑같거든요. 그럼 높낮이가 다를 수가 없어요. 맞죠? 두드려서 소리를 낼 때는 물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물량. 됐어? 불어서 소리를 낼 때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킨다는 건데 물을 진동시킬 때요. 이렇게 물과 공기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매질이잖아요. 물을 진동시킬 때는 이 물의 끝에서 끝이 이 모습이 돼요. 그래서 경계면이 마디가 됩니다. 여기니 경계면이 마디가 되게 이렇게 그려지는 파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10cm라고 치자. 여기는 20cm야. 여기 30cm야. 머리 돌려. 한 파장이 되려면 아무도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2개예요. 이 중에서요. 한 파장은 아몬드가 2개인데요. 이제 간섭을 했을 때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디. 이건 뭐라고 해요? 배. 그래서 배라고 해요. 됐어. 그래서 여기는 배, 여기는 마디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몬드 몇 개? 2분의 1개. 요거 들어있는 거예요. 요 길이가 10cm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짜리 만든 거니? 한 파장의 길이가 40. 이거 4개 있어야 되죠. 40cm 파장이에요. 얘는요? 네, 80cm 파장이고요. 얘는요? 네, 얼마입니까? 120짜리를 만든 거야. 파장의 길이가. 근데 얘 속력 책임져. 240이라고 치자. 네, 속력이 240이라고 치자. 그럼 얘 진동수 얼마? 네, 얘 진동수 얼마? 3, 얘 진동수 얼마? 2.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려면 파장 길이가 뭐 해야 돼요? 짧아야 되죠. 파장의 길이가 짧아야 된다면 매질이 뭐 해야 됩니까? 양이 적어야 되죠. 되겠어? 근데 내가 불어서 소리를 낼 때는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요. 그러면 공기를 진동시키면 경계면이 받으니까 이런 모습의 파장을 만들어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보여요?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뭐일수록 짧을수록 고음이죠. 알겠습니까? 이걸 이용한 걸 우리가 초딩 때부터 썼죠? 못 썼어요? 이걸 이용한 악기를 이렇게 썼죠. 지랄하고. 마디. 아, 이거 되게 실패. 실리콘이네. 실로폰이죠, 실로폰. 아,
실로폰이 이거잖아요. 매질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높낮이를 조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누가 고음이에요? 얘가 고음이에요. 매질의 길이가 짧은 거. 됐어? 네. 이렇게 해서 높낮이를 조절해 놓은 거예요. 맞냐? 그래서 매질이 짧을수록 뭐다? 음이 높다. 고음이다. 됐어? 그래서 자네나. 자네나 이 새끼들아. 일반적 자를 줘. 기분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새끼. 씨. 이거요. 요렇게 하고 나서 요거 신새끼 개새끼 암사시.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쳤을 때 진동 소리 들리죠. 이거 세게 치면 뭐가 될 거야? 진폭. 소리 안 나는 진폭이 맞는 거야. 그래서 큰 소리가 나요. 요 길이를 다르면 짧은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짧을수록 고음 소리가 나. 너네 시험할 수 없어. 너네 봐라. 자음심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길면 저음 소리. 저음을 잘 됐어. 소리가 없어. 마이큐 아니 먹는 거 아니 고음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고음 됐어. 안 들어. 카렌지 돌려야 돼. 칼 이게 제 신경 쓰.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 가지고도 자주 쓰시면 돼요. 내가 이거 튕겨봤는데 소리에 높낮이. 그럼 어플로 다 측정해보고 있잖아요. 달라지더라. 이게 뭐 때문이냐? 이게 악기의 원리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됐어. 근데 이게 중학교 교재에 있어요. 뭐가? 네. 소리 배울 때 중학교 교재에 있다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만든 장치가 뭐냐면 기초공명 장치가 있죠. 선생님 때는요. 요즘은 이제 다 발달한 기계로 여러분들이 신청검사 하니까 아니지만 선생님 때는 청각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확인했을까요? 소리 굽세 띵 쳐가지고 어떻게 그다음 소리를 여기 들어야 되는데 이쪽을 들면 넌 병신이야 이런 거잖아. 나도 왠지 나 목소리인데. 기초공명 장치에 이제 소리곱새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팅 쳐주시죠? 이 소리곱새는 자기만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막 진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진동하면 됐죠? 여기 옆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통이 있어. 맞아?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여기는 물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 여기에 있는 물 높이가 변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고요. 됐어? 그랬을 때요. 여기에 물을 넣고요. 이 소리급새를 팅 하고 친다고 치자. 100Hz짜리야. 이거 팅 하고 친다고 치자. 그러면 100Hz가 됐을 때요. 여기서 이제 파동을 만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 파동이 이렇게 돼서 이 경계면에 뭐가 오면 마디라는 꼭지점이랑 딱 물높이가 맞는 순간 소리가 뭐 할 거야? 크게 윙 하고 들려요. 그러면서 이 안에도 이제 이렇게 만들겠죠. 됐죠? 그랬을 때 내가 물을 계속 밑으로 뺄 거야. 그랬을 때 물이 뺐을 때요. 다시 얘가 어디에 오면? 다시 마디의 꼭지점까지 물높이가 내려가면 이때 다시 소리가 뭐하니? 응 하고 크게 들려요. 그러면 잘 알아? 그랬을 때 요 높이 차이가 만약에 20cm라면 이 20cm가 뭘까? 반파절 차이죠. 암번도 한 개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지금 내가 내는 소리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짜리야? 40짜리.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진동수 알아? 파장의 길이가 40인 거 알아? 그러면 이거 곱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4,000 m/초라고 하는 이 매질에서의 소리 속력이 나오죠.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공기 중에서의 음속이 얼마입니까? 340이라고 하죠. 평균 음속. 근데 뭐라고 싶으면 되세요? 그 석션도 시고. 네, 근데 공기의 뭐에 따라서 온도, 압력, 밀도에 따라서 거기에 습도까지 들어가요. 온도, 습도, 압력.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음속이 뭐하니? 변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온도가 높아지면 소리의 속력이 뭐해진다고? 빨라지는 거까지는 알잖아. 그럼 습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커지면. 아, 네. 이걸 작년 선배가 자소서로 썼어요. 기초공명 장치로. 그래서 가습기하고 제습기를 틀어놓고 방 안에 습도 조절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기초공명 장치 저거 이용해서 그래서 파장의 길이 습도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재가지고요. 습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걸 통해서 아 소리의 속력은 온도 말고도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썼거든요. 괜찮죠?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 네. 그래서 소리의 속력 이거 장치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실험했어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0Hz짜리, 뭐 200Hz짜리 뭐 이거 사가지고요. 속력도 쟀고요. 애니 이런 것도 했단 말이야. 이해해요? 네. 그래서 속력이라는 거 하긴 한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3요소에서 진폭, 진동수, 그다음 파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보지만 얘네들의 소리의 속력을 측정하는 방법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소리의 속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활용합니까? 파동의 속력을 이용하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맞아요. 음영 측심법 해저 지용도 그게 됐죠? 그걸 이용해서 어분 탐지 한다 그랬어요. 됐죠? 네. 그리고 전파를 이용해서 가까운 천체까지 거리도 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메아리를 이용해서 이산에서 부산까지 거리도 잴 수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리를 재는 방법도 있고요. 이러한 파동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연주시차, 각도차.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거리도 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래서 연주시차. 그다음 또 뭐 있어요? 거리지수. 거점. 기억나죠?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빼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천체 물리학도 쓴 사람들을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거다. 되겠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골라보라 나와 있습니다. 자, 소리도 파동이니까 반사도 하고 뭐도 할까요? 굴절도 하죠. 자, 굴절이 뭡니까? 서로 다른 매질에서 파동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네,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고 이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매질에서의 속력 차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거고 꺾이는 이유가 최단 시간의 원리 파스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단 시간으로 그 두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꺾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느린 쪽을 최대한 적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꼬맹아 이렇게요. 아빠가 여기 있는데 애가 물속에 여기 빠졌어. 이 아빠가 애한테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이렇게 가요? 이게 최단 거리니까? 병신인 거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많이 갔다가 이렇게 가죠. 이게 굴절인 거잖아요. 맞아요? 최단의 거리예요. 이렇게 해서 굴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파동은 자기가 그 지점까지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경로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택했기 때문에 굴절할 수밖에 없다. 알겠어? 이게 굴절의 원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예요. 이게 굴절의 원리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래서요. 이렇게 꺾이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냐. 누구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대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느린 매질. 여기가 무슨 매질? 빠른 매질이에요. 그래서 느린 매질과 빠른 매질은 꺾였을 때 이 각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됐죠? 네, 이게 무슨가? 굴절각.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다면 여기가 빠른 매질. 무슨 매질 알아?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다면 무슨 매질? 느린 매질. 각도의 크기가 속도다. 그래서 여기가 30도인데 여기가 15도예요. 아, 여기가 느리구나. 알겠어? 여기가 30도인데 여기가 60도래요. 여기가 빠른 매질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굴절하는 이유는 그 두 지점을 최단 시간에 갈 수 있는 경로로 가기 때문에 굴절할 수밖에 없다. 알겠어? 네, 이걸 최단의 원리라고 해요. 최단의 원리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굴절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였다? 굴절률. 누구 법칙? 스넬 법칙. 수업 시간에 정신을 놓고 있냐, 내 걸로 담느냐는 눈으로 다 보이지만 정신 차려서 머릿속에 넣어라.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거. 소리는 낮에는요 어디로 꺾여요? 위로. 네, 위쪽으로 꺾이죠. 자,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들어야 돼요.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얘기는 아래로 꺾인다는 얘기죠. 내가 소리를 이렇게 냈을 때요, 낮에 내가 여기서 소리를 내면 소리는 이렇게 가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공기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매질로 인지해서 꺾여 들어갑니다. 자, 꺾일 때는요,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니 빠른 매질 쪽으로 꺾이니 느린 매질 방향으로 꺾인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똑바로 갈 때보다, 그래서 낮에는 어디로 꺾이냐면 얘가 이렇게 꺾인대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원래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높이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남발은 새가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낮 동안에는 위쪽으로 꺾이니까 위쪽이 무슨 매질? 느린 매질이 있다는 얘기죠. 자, 소리는요, 고온에서 빨리 전달되니 저온에서 빨리 전달되니? 고온에서 빨리 전달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대륙권이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뭐해집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반말은 쥐가 듣는 거죠. 밤이 되면 기온이 높아지면서 땅바닥이 더 차가워요. 그래서 밤이 되면요, 얘가 이렇게 휘어서 그래서 평상시보다 소리가 가는 높이가 낮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러한 굴절 때문에 이렇게 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또 하나 있죠. 수면의 깊이가 보여진다. 얕아 보인다. 그래서 바닥이 보인다? 떠 보인다. 다리가 짧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겉보기 깊이라고 해요. 그 겉보기 깊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겉보기 깊이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냐면 원래 길이와, 그래서 원래는요, 내 다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내 다리의 원래 길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다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L'가 생긴다고요. 되겠어? 네, 이랬을 때, 자, 공기에서의 굴절률을 N 공기, 물에서의 그 굴절률을 N 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원래 내 다리의 길이는요, 물에서 꺾인 거기 때문에 물의, 그래서 길이에다가 물의 굴절률을 곱한 값이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기에, 그래서 자, 공기의 절대 굴절률 1, 물에서의 절대 굴절률을 얼마라고 할까? 물에서의 절대 굴절률을 2라고 하자. 절대 굴절률이 2라는 얘기는 뭐야? 공기는 1인데 물은 2야. 이거 무슨 말이야? 물에서의 속력이 공기에서의 속력보다 2배 느려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이 10이라면 물에서의 빛의 속력 얼마다? 5다. 이거거든요. 근데 내 다리의 길이가 20cm예요. 근데 물에서의 굴절률은 얼마예요? 2. 그럼 물에서는 다리 길이가 얼마나 보여야 돼요? 10. 이 뜻이에요. 절반밖에 안 돼 보이네.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걸 겉보기 깊이라고 한다고요. 알겠냐?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 뭐있냐?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도 있고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도 있더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 있냐? 굴절, 렌즈, 반사, 거울 새끼들아.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렌즈의 종류, 오목 렌즈, 볼록 렌즈, 거울, 평면 거울, 오목 거울, 볼록 거울. 더럽게 많이 자소서에 생기부에 써있더라 이 새끼들아. 자, 이 중에서 빛을 모은다. 빛을 모으는 장치에는요, 볼록, 렌즈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오목,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같아요.
그래서 빛을 퍼뜨린다. 오목렌즈 퍼트? 아, 둘 다 똑같다고 그래. 퍼뜨린다. 뭐 있어? 오목렌즈 오목, 렌즈 렌즈, 볼록 거울이죠. 얘네들은 빛을 퍼뜨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의 종류가 같아. 맞죠?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상의 종류는 대단히 심플하다. 뭔데 이 새끼야? 항상 맞춰서 축소된. 불러. 정리 정리. 화상 허상. 축소된 상이 생겨요. 이 축소된 상이 생기기 때문에 시야를 넓게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볼록거울 어디에 쓴다? 소정한 거 네, 자동차의 측면경에 쓰고요. 또 편의점 편의점에 도난 방지용 거울. 끝까지 얘기해라. 도난 방지용 거울. 또 코너 반사경. 여기 쓰죠? 네. 오목렌즈 어디에 써요? 이거 뭐예요? 근시 교정 렌즈죠. 됐어. 그래서 너네가 안경을 통해서 보는 건 상이 실제보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안 좋아. 아, 근데 다르지 않아? 아니 너무 날씬해 보였어요. 난 원래 너무 날씬해. 아 근데 이거 다르지 않아? 쓸 때하고 벗을 때 크기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아? 달라 보여요. 그거는 초점이 안 맞는 렌즈였어. 저 초점이 맞는 렌즈는 벗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끔가다 다른 선생님들 안경 써보면 초점이 안 맞잖아요. 도수가 안 맞으면 더 작아 보이거나 더 커 보여요.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도수를 맞추면 그런 일은 없겠죠. 자, 빛을 모으는 도구 이거 두 개. 얘는 상이 복잡스럽죠. 예를 들어서 볼록 렌즈를 기준으로 광축을 그리고 광축을 기준으로 초점거리의 2배인 지점까지 그려요.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저기 멀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F까지 오는 동안이 뭡니까? 이거 뭡니까? 돌이 실상의 돌이죠. 그래서 단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나보다 이로 갈수록 커져. 병신아. 나보다 축소된 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나보다 확대된 상이죠. 확대는 어떻게 써? 그럼 나하고 똑같은 건 어디에 생겨? EF. 나하고 딱 키가 똑같죠. 맞아.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뭡니까? 크고 정리. 화상이죠. 근데 확대. 됐어.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상이 생기는 거야. 자, 그 중에서요. 오목거울 어디에 씁니까? 등대 단조는 오목거울은 빛을 모으는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모았다가 멀리까지 보내주는. 그래서 네, 자 광원 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조등,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다음에 등대 뭐 이런 것들에 오목거울 사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볼록 렌즈는 어디에 쓸까요? 원시 규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원시의 원인. 그 상인이 막리 원시의 원인은 망막보다 상이 뒤에 맺히는데 원시가 생기는 건 두 가지죠.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이죠. 선천적 원인은 뭐예요? 수정 아이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짤 너무 가까우니까 뒤로 갔겠죠?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인 사람보다 너무 가까워서 상이 망막 뒤에 맺히는 거고요. 정상인데 후천적 근시다. 그럼 뭐예요? 수정체가 너무 얇아져서 빛을 잘 못 모아서 뒤에 간 거잖아요. 지랄들을 한다. 수정체가 너무 얇아서 생기는 병. 수정체가 너무 뚱뚱해서 생기는 병은 근시. 됐어. 그래서 얘는 빛을 너무 빨리 모아. 그래서 망막보다 앞에 상이 맺혀. 그러지 말라고. 됐어. 볼록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오목렌즈 껴주는 거잖아. 너무 볼록해서 오목렌즈 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것들이잖아. 상에 대한 얘기는 생기부 웬만한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신 차려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파동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페이지 보시면 소리 곱세 그림 나와 있고요. 소리라고 하는 게 종파죠. 종파는 꼬맹아 밀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림이 201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굴절에 의해서 낱말과 반말이 그래서 들리는 높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굴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소리도 간섭해요. 그래서 소리 간섭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의 스피커를 틀어놓고요. S1, S2 그 앞에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지점은 소리가 특별히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 작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 작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크게 들리는 부분에서는 뭐? 보강간섭. 작게 들리는 부분 뭐? 상세간섭. 보강간섭, 상세간섭 이거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제 소리가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맥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꼬맹아 내가 물어볼게. 파동의 간섭은요? 지금 여기에는 빛이라는 파동도 나오죠. 소리라는 파동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소리와 빛이 이 교실에서 만났어요. 간섭하니 안 하니?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도 이 교실에 빛의 밝기는 변화가 없단 말이죠. 누구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소리와 빛은 간섭하지 않는데 간섭하는 파동은 뭐고 간섭하지 않는 파동은 뭐야? 조건이 뭔데? 네, 라고 하면 파동이 간섭하려면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어때야 된다? 같은 애들끼리 간섭하는 거야. 파장의 길이 같아야 된다. 알겠어? 네,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만 간섭할 수 있어요. 근데 파장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어차피 같은 매질이니까 파장의 길이가 같으면 진동수도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파장, 진동수가 같은 애들끼리만 간섭할 수 있는데 약간 차이가 나면 간섭해요. 그걸 맥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미세한 차이만 있으면, 그래서 간섭은 정확하게 일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간섭이라고 하고요.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면 이때 맥놀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소리의 울림. 에밀레 이게 맥놀이에요. 비슷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만나가지고요. 끝이 이때 울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걸 맥놀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종소리가 이렇게 맥놀이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 비슷한 파장끼리 만나서 울리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 이게 맥놀이 현상이야. 알겠어요? 자, 그 맥놀이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나와봤는데, 네, 경찰차에 쌓이는 소리 등 일정한 주기로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맥놀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맥놀이 현상은 보세요. 파장이 비슷한 애들끼리 만났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면 맥놀이, 같은 애들끼리 만나면 간섭.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맥놀이를 가지고요, 원래 진동수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되겠냐? 자, 그래서 소리에서 나타나는 도플러 효과, 이번 도플러 효과로 자소서 쓴 친구도 있어요. 자, 파동이요, 반사, 굴절 뭘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돼요. 진동수. 네,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진동수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허블은 우주의 나이. 크기와 나이를 측정했다. 됐어. 이거죠. 자, 그럼 도플러 효과에서 우리가 적색편이, 청색편이 들어본 적 있죠? 적색편이는 무슨 현상이에요? 적색편이는 진동수가 작아지는 현상. 이게 적색편이에요. 청색편이는 진동수가 커지는 것처럼 들리는 거. 그래서 그러면 진동수가 작아질 때는 언제예요? 작아질 때. 나하고 가까워질 때. 음원 장치가 멀어질 때가 진동수가 작아지는 것처럼 들리고요.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커지는 것처럼 느끼는 청색편이가 나타나는데, 우주에 있는 별과, 그래서 지구인이 봤을 때 다 무슨 편이만 나타나? 적색편이. 그럼 별들이 다 지구로부터 뭐 해주고 있다는 거야?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별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은 지구가 여기 있다고 시작.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별들이 이렇게 있어. 이 별들을 담는 주머니의 크기 이걸 우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별들이 다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별들을 담는 우주의 크기는 점점 뭐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커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우주 팽창론이야. 그래서 지구 주변에 있는 별들이 적색 편이가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별들이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걸로 봐서 별들은 다 멀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별들을 담는 주머니에 있는 우주의 크기는 커질 거야. 그래서 라고 하는 게 우주 팽창설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관측하고 측정한 사람이 허블인 거죠.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멀어지면 무슨 편이? 적색 편이는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파장이 커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청색 편이는요, 진동수가 커지는 거.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보인다? 짧아진다.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야, 파장이야? 진동수.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고, 파장이 짧아지는 얘기죠. 그러면 전자기파 중에서요, 가장 파장이 짧은 거라는 건 무슨 말이야? 진동수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지. 에너지가 가장 크게 누구야? 전자기파 중에서 방사선,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전파. 에너지가 제일 큰 방사선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누구야? 감마선, 그 다음 X선. 빛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게 누구야? 자외선, 그 다음 가시광선, 그 다음 적외선. 전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큰 애가 누구야?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핸드폰 주파수 때, 알겠어? TV 주파수 때, 라디오 주파수 때,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파장의 길이별로 잘라. 다시 말해 진동수별로 잘라. 알겠어? 네,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고요. 203페이지는 아까 선생님이 악기 그렸던, 되겠어? 네, 기본 진동수, 2배 진동수, 3배 진동수 이거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그 악기 연주할 때 이렇게 해요 라는 얘기야. 납득하겠어? 네. 자, 204페이지부터요. 빨리요.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빨리 풀어 측정까지 하면서 질문하시고요. 못하면 뒤진다. 204부터 207. 우리요, 다다음 주까지만 진도 나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진도라는 거 자체가 없어져요. 매 수업 시간마다 어제 그래요. 주말 교수 한 대씩 매 수업 시간이 이렇게 바뀐다 고요. 월화수목금토가. 언제부터요? 세 번째 주인가부터.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진도 나가는 마지막 주에. 그 이제 한 2주 정도 나가면 진도 더 이상 못 나가요. 아까 나한테 책 검사해야 되는 사람 누구였어? 다시 오십시오. 책 검사합시다. 네, 저 근데 인гл리시 채점하고 그래요. 네. 저기 반샷. 맞다. 아니 나 그 순간 무중력에서가 진심인 줄 알고. 뭐라는 거야? 오. 알까. 산성
아니 그러니까 신신령 아니다.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네가 왜 생각을 해? 맞네요. 파이팅. 생각을 하면 안 되네. 그렇지. 운동으로 가는 거지. 누가 생각을 해? 면접 끝나고 나니까 어떠냐? 허탈? 이미 풀렸어요. 면접 끝난 거니까. 재밌어요. 면접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나나?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맹돌이 휘소리. 그냥 파란색이 파란색 세번 아니었어요? 세번 파란색이 파란색. 이거 그럴 거 같아. 샬롬 채점. 어디까지 쓰는